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터뷰가 신문지상을 사자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서영호 소장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사실관계 모르는 참모 20-30명 모아놓고 이야기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냐. 저랑 김백준 기획관이 특활비 통로였다는 얘기도 했고요. 다음 계속 보실까요? 특활비 눈높이 높아진 국민들의 관행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과드리고 용서 구하는 모습 보이는 게 최선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저렇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노림수보다도 네. 지금 이명박 최측근 그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세 분 조사받은 중에서 김희중 부속실장만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그렇죠. 네. 나머지 두 사람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즉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건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 대통령을 뒤지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BBK 투자자들이 본인들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던 거고 아마 특수활동비 문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예산의 남용 문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을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청와대에 활동비로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조사하기 시작된 거거든요. 따라서 원세훈 원장의 진술에 따라서 그것을 중간 역할을 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애초에 목표로 놓고 조사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김희중 부속실장과 원세훈 원장의 진술과 검찰 조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희중 전 실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자녀 집을 구입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해서 개수기를 동원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이시영 씨가 또 나오는데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당시에 그 본인의 그 원세훈 씨 자녀가 집 구입한 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집 구입이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집을 구입. 죄송합니다. 원세훈 씨 전 자녀가 집을 구입하는데 본인이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 10억짜리 집 중에서 5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고 집을 판 분이 그것을 증언했는데 그때 그 5억을 현찰을 어떻게 했냐더니 개수기를 들고 와서 현찰을 직접 거기서 세서 주는 바람에 좀 이상하고 의아스러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5억 원이 아마도 그 5억 원의 출처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라면 그 돈 또한 국정원 특활비 중에 일부가 아니겠냐라고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정처장 오늘 이제 뭐 언론사 단독 보도를 해서 저희가 나오긴 했습니다. 개수기를 동원해서 현지금으로 돈을 세서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들이. 그런데 일단 검찰은 그 진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사자인 원세훈 전 원장의 이제 아들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테고요. 또 그리고 그 진술한 사람이 5억을 현금으로 받아서 계속 집에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예금을 했을 테니까 예금 계좌도 확인을 해보면 그 진위 여부는 좀 밝혀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5억 원이나 되는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집을 살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생각을 과연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돈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호 소장 일단 저기 이제 검찰에서 공식 확인해 준 건 아니고 언론사 일단 보도니까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지만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정말 현금 5억 원을 개수기로 쫙 세가지고 쫙 집값이면 이렇게 냈으면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 뭐 일반 국민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뭐 집을 전세를 구하든 사든 그 돈은 철저하게 계좌로 가는 것이지 그 현금을 5억 들고 가서 그 개수기까지 들고 가서 세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럼 그 돈이 뭐냐? 무슨 돈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특활비 국면이니까 특활비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의심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결국은 이 이제 적폐청산의 열차가 이제 이명박
이명박이라는 종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MB가 이제 이른바 그 포토라인에 서느냐 아니면 또 뭐 어떻게 사부 처리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는 철저하게 이제 법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MB가 이제 국민의 정서로 동떨어져 있고 또 원세훈 뭐 전 원장의 자녀 뭐 이렇게 주택구입 문제를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여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대해서 지금 세월이 한 10년 지난 뒤에 많은 국민들이 그 내용보다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그 모욕 주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뭐 김희중 전 실장이나 정두원 의원의 이야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검찰이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을 소환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조사를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검사 입장에서 대통령을 소환한다 했을 때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그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돈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좀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훈 수사 일단 저기 이제 검찰에서 공식 확인해 준 건 아니고 언론사 일단 보도니까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지만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정말 현금 5억 원을 개수기로 쫙 세가지고 쫙 집값이면 이렇게 냈으면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 뭐 일반 국민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뭐 집을 전세를 구하던 사던 그 돈은 철저하게 계좌에서 계좌로 가는 것이지 그 현금을 5억 들고 가서 그 개수기까지 들고 가서 세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그럼 그 돈이 뭐냐? 무슨 돈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 특활비 국면이니까 특활비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의심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야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뭐 이런 문제든 저런 문제든 결국은 이 이제 적폐청산의 열차가 이제 이명박이라는 종점에서 멈추게 되는데 MB가 이제 이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인터뷰가 신문지상을 사자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서영호 소장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사실관계 모르는 참모 20-30만 모아놓고 이야기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냐. 저랑 김백준 기획관이 특활비 통로였다는 얘기도 했고요. 다음 계속 보실까요? 특활비 눈높이 높아진 국민들의 관행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과드리고 용서 구하는 모습 보이는 게 최선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저렇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노림수보다도 지금 이명박 최측근 그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세 분 조사받은 중에서 김희중 부속실장만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나왔고 나머지 두 사람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즉 진실과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5억 원이 아마도 그 5억 원의 출처를 확인시켜주지 못한다라면 그 돈 또한 국정원 특활비 중에 일부가 아니겠냐라고 자연스럽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정처럼 오늘 이제 모 언론사 단독 보도를 해서 저희가 나오긴 했습니다. 개수기를 동원해서 현지금으로 돈을 세서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들이. 그런데 일단 검찰은 그 진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를 좀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당사자인 원세훈 전 원장의 이제 아들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테고요. 또 그리고 그 진술을 한 사람이 5억을 현금을 받아서 계속 집에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예금을 했을 테니까 예금 계좌도 확인을 해보면 그 진위 여부는 좀 밝혀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5억 원이나 되는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집을 살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생각을 과연 일반인 원장 같은 경우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희중 전 실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자녀 집을 구입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해서 개수기를 동원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 이시영 씨가 또 나오는데 이시영 씨가 이시영 씨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당시에 그 본인의 그 원세훈 씨 자녀가 집 구입한 건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집 구입이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자녀가 집을 구입. 죄송합니다. 원세훈 씨 전 자녀가 집을 구입하는데 본인이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 10억짜리 집 중에서 5억 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다라고 집을 판 분이 그것을 증언했는데 그때
그 5억을 현찰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개수기를 들고 와서 현찰을 직접 거기서 세서 주는 바람에 예. 좀 이상하고 의아스러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예. 검찰 심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건의 본질은 예. 이명박 정부 대통령을 뒤지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네. BBK 투자자들이 본인들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서 이 사건들을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던 거고 아마 특수활동비 문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예. 네. 국정원 예산의 남용 문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을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청와대에 활동비로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조사하기 시작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원세훈 원장의 진술에 따라서 그것을 중간 역할을 했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을 애초에 목표로 놓고 조사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 김희중 부속실장과 원세훈 원장의 진술과 그 검찰 조사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원세훈